오늘 영상 하나로 딱 5가지를 손에 잡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초보도 그대로 따라하면 진입부터 정리까지 흐름이 보이게 최대한 쉽게 풀어 드릴게요. 첫째는 코인 거래를 따라하는 방법. 둘째는 네이버 커뮤니티를 뒤집은 중학생 단타. 셋째는 수수료 최대 할인. 넷째는 AI로 하루 50만 원을 노리는 루틴. 다섯째는 입금 없이 100달러로 첫 거래하는 법입니다. 첫 번째는 화면만 보면서도 손이 따라 움직이게 만드는 초보용 거래 따라하기입니다. 계정 만들기부터 주문 넣는 버튼까지 멈칫하는 구간을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초보는 주문창이 낯설어서 실수합니다. 지정가, 시장가, 스탑 주문이 어디에 있고 언제 쓰는지 버튼 하나가 결과를 바꾸는 장면을 실제 화면 흐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이야기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식입니다. 핵심은 비밀 기법이 아니라 단순한 규칙을 반복한 점에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잡았던 건 큰 한 방이 아니라 짧은 파도였습니다. 짧게 먹고 짧게 정리하는 반복, 그리고 한 번 흔들리면 바로 빠지는 습관이 수익을 키우는 연료가 됩니다. 세 번째는 수익보다 먼저 챙겨야 할 수수료입니다. 같은 실력이어도 수수료를 최대한 깎아 놓으면 출발선이 아예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매일 하루 50만 원을 목표로 수익을 쌓아가는 단타 루틴입니다. 뉴스 정리, 코인 후보 추리기, 진입 알림까지 자동화하면 손이 덜 떨립니다. 저는 AI에게 오늘의 핵심 이슈를 요약시키고 변동성 큰 종목 후보를 뽑게 합니다. 그 다음 차트로 최종 확인만 하니 하루가 정리되고 판단이 빨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에 입금이 없어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그 돈으로 시장 공부를 하며 거래 감각을 만드는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받는 가입 방법 링크를 깔끔하게 모아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막히면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주세요. 솔직히 말해 100달러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 돈 입금 없이 거래를 연습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쓰면 몇백만 원까지도 그림이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엔 돈보다 경험이 더 비쌉니다. 100달러로 매수와 매도, 롱과 숏, 레버리지까지 직접 눌러보면 공부가 머리에서 손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머리 아픈 말 없이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이 아니라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2016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었다면 2026년에는 얼마가 됐을까요? 같은 1,000만 원인데 결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갈라집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10년 사이 지수가 약 2.66배 올랐으니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으로 1,000만 원을 샀다면 지금쯤 약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은 더 강했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텐데 2026년 기준으로 대략 5,160만 원쯤으로 불어납니다. 부동산은 서울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아파트 가치를 들고 있었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주식은 2,660만, 금은 5,260만, 부동산은 2,400만인데 비트코인은 26억입니다. 한 단계가 아니라 아예 층이 바뀌는 숫자라서 사람들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답이 보이죠?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코인인가를 눈치챌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무섭다기보다 기회를 모르고 지나치는 게 더 아까운 쪽입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올라갈 땐 롱에 베팅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내려갈 땐 숏에 베팅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수익이 나도 세금 부담이 없다고 알려진 구간이 있어서 투자처로 매력적입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 쪽은 세금이 없고 국내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붙는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의 핵심 기능, 레버리지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없거나 제한이 큰데 해외는 레버리지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10배 레버리지를 쓰면 5천만 원을 굴리는 것처럼 큰 포지션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돈이 갑자기 엔진을 단 느낌이죠. 레버리지는 작은 자본에 붙는 가속 페달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커지는 만큼 진입과 청산 타이밍을 더 깐깐하게 잡아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30억 이상 가진 분들은 레버리지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만들기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서 자연스럽게 해외 거래소로 눈이 갑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건 차트보다 먼저 거래소 고르기입니다. 매매는 속도와 비용 싸움이라 거래소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흐름이 강합니다. 이유는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두었고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도 가능합니다. 50만 원으로 5천만 원까지 베팅이 되니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편이라 단타를 치는 사람일수록 체감이 크게 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다고 느끼는 반면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이 따라붙는다고 생각하니 선택이 갈립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하면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고정 댓글만 챙겨도 시작이 훨씬 편해집니다.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때려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를 0.055%로 놓고 계산하면 단타는 시작부터 체력이 깎입니다. 수수료는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입니다. 회전이 빠른 단타는 그 두 번이 하루 종일 쌓여서 수익이 아니라 비용이 하루를 지배해버립니다.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20배 레버리지를 쓴다면 한 번 진입하고 한 번 정리하는 한 회 거래에서 수수료가 약 22만 원입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아직 실력으로 벌기도 전에 비용이 먼저 월급처럼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비싸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수수료가 싼 거래소를 쓰는 순간부터 승률이 아니라 기대값이 바뀝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거래소를 고르느냐?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로 바로 입금이 되는지입니다. 특히 초보는 간편함이 곧 생존입니다. 메뉴가 복잡하면 실수가 나오고 안내가 불친절하면 포기합니다. 그래서 사용성이 좋은 거래소일수록 실행이 빨라집니다. 이 5가지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부터 보면 차이가 바로 드러납니다. 수수료는 A 거래소 0.01%, 바이비트 0.095%, 비트겟 0.06%, 바이낸스 0.04%입니다. 단차이든 2차이든 한 달 뒤 잔고로 크게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수익을 먹어도 수수료가 높은 쪽은 남는 게 적습니다. 반대로 수수료가 낮은 쪽은 같은 실력으로도 회전할수록 유리해집니다. 한국어 지원도 차이가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습니다. 막힐 때 바로 풀리느냐가 멘탈을 지켜줍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입니다. 숫자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 스타일에 맞는 폭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원화 입출금도 중요합니다. A 거래소는 한국 돈으로 바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고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편의성이 곧 실행력입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정보로 적어두었습니다. 수수료 할인과 $100 이벤트 링크도 함께 있으니 고정 댓글은 필수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진짜 매매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곧 수익과 손실을 가릅니다.
먼저 용어부터 간단히 잡겠습니다. 롱은 오를 거라 보고 매수에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고, 숏은 내릴 거라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상승 추세를 타면 수익이 속도감 있게 붙지만 근거 없이 들어가면 되돌림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하락 구간에서도 수익을 만들 수 있어 장이 꺾일 때 강력하지만 반등에 대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롱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유리합니다. 여러 차례 고점을 높이며 올라가고 눌림이 와도 다시 끌어올리는 힘이 반복되면 롱이 편해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 위로 올라가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롱 근거가 탄탄해집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 신뢰가 붙었다는 뜻이고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롱 진입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뉴스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는 가격을 밀어올리는 경우가 많아 롱 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숏은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잡힐 때 유리합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이 보이고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 숏 포지션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서 숏 진입 근거로 자주 씁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흐름도 힌트가 됩니다. 특히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 하락 가능성이 커지고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해서 숏 포지션이 유리해질 때가 많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꽤 중요합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로 과열과 흐름을 함께 보면 판단이 선명해집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여줍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는 트렌드의 힘과 전환을 읽게 해주고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폭을 보여줍니다. 이 조합으로 지금이 추격인지 기다림인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거가 많아질수록 확률이 올라갑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5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드렸으니 오늘부터는 매매가 감이 아니라 기준으로 바뀌는 걸 느끼실 겁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세팅으로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주셔서